많이 부어 있고 이제 인공관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다른 부위에 어떤 침습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부위에서부터 이제 농양이 생기고 그 농양이 혈액성 감염으로 인해서 무릎에 또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임상적으로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세균 감염이 되기 8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수술하시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회복기가 지나서 좀 지낼 만한 상황이 좀 되셨는데 갑자기 이제 내원하시기 한 3일 전부터 무릎이 좀 아파지기 시작해서 이제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 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이 부어 있고 이러니까 해당 정형외과에서 이제 관절 천자를 하고 세균성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했던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이제 대학병원이 이제 파업 같은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가 되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외래로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환자분은 내원할 때 이제 이미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고 무릎은 한 20도 정도밖에 구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역시가 마찬가지로 많이 부어 있고 손을 대는 족족 다 통증을 좀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병력을 여쭤봤을 때 한 3일 전부터 이제 기침과 가래가 동반된 좀 심한 감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릎 통증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무릎 관절 천자를 일단 외래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한 30cc 정도의 관절액이 그냥 고름으로 배농이 됐고 그래서 해당 고름을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역시 이 백혈구가 약 5만 정도, 중성구는 97% 이렇게 굉장히 높게 확인이 되었고 단백질은 약 4,000 정도 그리고 당 수치는 약 15 정도 체크가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세균 배양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 수술 이후에 세균 배양을 시행했을 때는 결과가 보통 한 짧게는 3, 4일 길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 이후에 균이 이제 동정이 된 상태였고 다행히 폐렴규균이 이제 동정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이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후로 지금 한 4일 정도 소요가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전부 다 제거하는 대신에 철저한 변연절제술과 세척술 그리고 인공연골을 교환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균이 동정이 됐고 이 균이 어떤 항생제에 내성이 있고 어떤 항생제에 듣는지를 이미 이제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4주가량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점차적으로 이제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계속 이제 좋아지는 양상으로 이제 계속 가서 항생제를 이제 중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제 통증과 이런 것들이 조금 초반에 좀 심했어 가지고 재활 치료를 좀 더디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염증이 조절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세균성 감염이 이제 진정이 됐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무릎의 굴곡이 약 80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조금 더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볼지 그러니까 스스로 연습을 조금 더 가열차게 하면서 지켜볼지 아니면 다른 좀 수단을 좀 동원할지를 좀 환자분과 보호자분과 진지하게 좀 상의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 있었고 내부의 유착이 좀 심해서 이렇게 재활치료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마취 후에 무릎을 이제 좀 굴곡 범위를 좀 늘리는 도수조작술 시술을 같이 좀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항생제를 중단하고 한 4주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도수조작술을 좀 같이 시행을 했고 마취 하에 무릎의 굴곡 각도가 약 130도 가량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후에 입원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재활치료를 병행을 해서 그 각도가 이제 제대로 유지가 되는 시점까지 조금 더 재활치료를 한 후에 약 5주 정도 입원 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분도 이제 외래에서 계속 경과관찰을 하면서 염증 수치가 더 오르는 거 없이 잘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무릎에 대해서는 이제 잘 지내면서 이제 처음 인공관절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염증 세균 감염에 대한 수술을 했던 관계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좀 경과를 관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하는 방법,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강요받고 뭐 하나가 딱 어떤 정답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걸 하면 나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고 이런 선택들을 매번 강요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매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쉽지가 않고 또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힘든 수술을 하고 이제 좀 즐겁게 지내려고 했던 인공관절인데 이제 세균성 감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또 연세가 있으신 상황에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몸이 좀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도 몸도 많이 좀 지치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좀 지치게 돼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좀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좀 올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을 좀 예시로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배탈이 나면서 설사를 하고 설사를 한 거에서 이제 멈췄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장내에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장내 세균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고 피를 타고 돌다가 하필이면 그 세균들이 무릎 인공관절에 안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균성 감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기, 소위 말하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 생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침 가래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혈행성 감염으로 번지면서 피를 타고 돌면서 이제 무릎에 2차적인 세균성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2차적으로 이제 세균성 감염이 생긴 사례들을 좀 들고 왔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게 뭐 이제 인공관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어떤 침습적인 처치, 주사나 침 이런 것들을 이제 맞음으로써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부위에 어떤 침습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부위에서부터 이제 농양이 생기고 그 농양이 혈액성 감염으로 인해서 무릎에 또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임상적으로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은 수술 직후에도 창상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이제 지내시면서 항상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건강한 식습관, 그 다음에 몸을 항상 좀 건강하게 가져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원병원의 관절센터 이영민 원장이고요.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